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 살롱 유혜선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좀 이렇게 조금씩 물러나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좋은 전시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건희 회장님 컬렉션을 보고 싶어서 여러 번 제가 인터넷으로 예매를 시도했지만 계속 할 때마다 매진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인문 트래킹 우리 멤버들과 함께 그 단체 관람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희 회장님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이제 이 전시를 보기 전에 어느 기관에서 이제 와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와인 중에 띠나렐로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뭐 일명 이건희 회장님 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희 회장님은 띠나렐로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와인을 좋아하시는 그런 그 회장님이신데요. 이 띠나렐로는 그 변화와 혁신의 와인이다. 뭐 이런 어떤 이건희 회장님 덕분에 한때 시내 백화점에서 동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띠나렐로라는 와인은 이태리의 와인 품종인 산지오베제로 이렇게 만드는데요. 산지오베제는 이태리 안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품종으로 인정을 받지만 한 번도 프랑스 와인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태리 와인의 명가 안티노리 후작이 산지오베제가 왜 세계적인 와인이 되지 못하느냐, 좀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해보자 라고 이제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요. 산지오베제는 그 이태리의 자국의 어떤 그 화이트 와인과 이렇게 이제 같이 숙성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전통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그 전통 관례를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프랑스의 고급 품종인 까베르네 소비뇽과 이렇게 브랜딩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주 명품 와인으로 탄생을 시켜서 아주 당당하게 브라인딩 테스트에서 프랑스 와인을 이렇게 뛰어넘고 세계적인 와인으로 이렇게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르네상스, 이태리 와인의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님은 띠나렐로야말로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와인이다. 예,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그런 어떤 그 자신의 태생적인 어떤 그런 그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기존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띠나렐로의 정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업이 배워야 하는 변화와 혁신의 정신이다. 이러면서 이제 뭐 사내 직원과 임직원 그리고 이제 거래처 사장단들에게 명절 선물로 이렇게 보내면서 한때 이렇게 유명해진 와인입니다. 예. 이런 띠나렐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보기 전에.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님의 컬렉션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특별전이 이중섭 화가의 그 특별전이거든요. 이중섭 화가는 마찬가지로 그 암흑했던 그 시절, 그죠? 시대적 환경을 뛰어넘는 그 이정섭 화가의 그 선 굵은 소, 황소 이런 게 막 먼저 떠오르잖아요. 와, 이번에 이제 그런 그림을 좀 많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요. 근데 조금 예상과는 달리 이건희 회장님과 이정섭 화가의 그런 가족에 대한 사랑,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들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섬세한 감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시대가 된 연필화, 엽서화, 은지화, 그 다음에 편지화,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전시가 돼 있었던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이정섭 화가는 어떤 화가인가? 이정섭 화가는요,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라고 하죠, 그죠? 1916년에 평안도에서 이제 어느 이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보통학교,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를 보내고 평안북도 정주에서 고등학교를 하면서 이제 서양 미술가에게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0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아주 자유롭게 서양 미술 활동을 하다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시 원산으로 이렇게 복귀를 해서 국내에서 이제 작품 활동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이 나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부산, 제주도 등 뒤에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너무 이제 그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이렇게 떠나 보내야 했던, 가족을 떠나 보내었던 그 심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작품에서 많이 전시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떠나 보내고 이제 남한에서 진주라든지 뭐 미도파 백화점이라든지 대구 미 공보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 활동을 작품전을 열면서 했지만 너무너무 가족이 그립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난과 또 이제 뭐 강경화라든지 이런 병고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1956년에 무연고자로 이렇게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 비운의 화가잖아요. 이제 그 모습이 마치 타이티섬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한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또 이제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독하고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그림을 그린다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그림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은 정직한 화공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던데요. 그 정직한 화공의 이미지가 마치 피카소의 청색시대, 그죠? 아무리 가난하고 고독하지만 나는 화가로서 그린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했던 그 피카소의 청색시대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요. 그랬었습니다. 예. 이번 그 이건희 컬렉션 이중섭 특별전은요, 이건희 회장님 유족에게 이제 넘긴 이중섭 작품의 90점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이제 10점을 더해서 이제 한 100여 점이 이제 이렇게 전시가 되었는데요. 이 작품은 크게 1940년대와 1950년대 이렇게 크게 두 연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1940년대에는 일본 유학에서부터 원산에 머무를 당시, 이때는 주로 연필화, 엽서화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에 머물 당시에 도쿄 문화원에서 만난 여인, 그죠? 야마모토 마사코, 자기 부인이죠, 그죠? 남쪽 지방에서 온 복덩이라고 이래가지고 한국 이름은 남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덕에게 보낸 그 엽서와 그 다음에 연필화, 소, 여인, 뭐 소년 이런 거를 그린 연필화가 이렇게 전시가 주로 되고 있었는데요. 이중섭도 젊었을 때는 꽃미남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남덕 씨도 상당히 아름다운 그 미모의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연필화는 아내 야마모토 마사코를 모델로 해서 여인과 또 소와 여인, 이거는 이제 소를 인격화해서 여인을 초현실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죠? 일본에서 활동 영향을 받은 건데, 일본 그 유학 시절에 접했던 서구 미술의 어떤 그 초현실주의 어떤 경향을 살짝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는요, 50년대는 부산, 우리 이제 그 6.25일에서 부산으로 월남을 해서 사망하기까지 한 5, 6년간의 이런 그 활동, 제주도, 통영, 서울, 뭐 이런 이제 대구 등지를 다니면서 이제 작업도 하고 전시회도 했던 그런 그 작품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50년대는 은지화와 연필화. 은지화를 언제 그렸는지는 이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제 가족을 일본으로 떠나보낸 후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가난하니까 뭐 이런 화선지라든지 물감 같은 거를 좀 충분히 뭐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 본인 개인도 가난했기 때문에 이중섭은 또 이제 담배를 많이 피워서 담배 포장지 그 알루미늄지에다가 이제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눌러서 쓴 그런 그 그림이 많이 그 전시가 되고 이렇게 이제 상영이 되기도 했던데요. 흡사 상감 기법을 연상하게 하는 아주 독특한 이런 은지화가 굉장히 마음이 아련한 거를 느끼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지화를 볼 수 있어서 와, 이런 것도 작품으로서 훌륭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편지화죠. 네, 이중섭은 이제 1952년부터 이제 가족과 헤어져서 그 안에 야마모토 마사코,
남덕 여사에게 또 두 아들에게 많은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았겠죠. 그죠? 현해탄을 건너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 또 두 아들에 대한 학교 생활, 또 뭐 개인전 준비하는 이런 스토리, 또 일본을 건너가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편지를 주고받았던 이런 전시가 이렇게 되고 있던데요. 현해탄에 건너 가족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애틋함이 들어있는 그 현해탄이라는 그 그림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래 또 손편지라는 게 또 가슴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서 얼마나 외롭고 가족에 대한 그림으로 있었을까. 예, 그래서 이번 전시는요, 비루한 현실 속에서도 이상을 그려낼 줄 알았던 그런 어떤 화가 이중섭의 삶과 예술이 이번 그 컬렉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가닿기를 이렇게 희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시 마지막 부분에요. 끝날 부분에 이제 그 이중섭 화가가 이제 서귀포에서 소의 말이라는 이제 시를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아마 이 전시를 마무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소의 말입니다. 높고 뚜렷하고 참된 숨결, 나려 나려 이제 여기서 곱게 나려, 두북두북 쌓이고 철철 넘치소서. 삶은 외롭고 서럽고 그리운 것, 아름답도다 여기서 맑게 두 눈을 열고. 아마 그 자신의 어떤 마지막 생을 예감을 하고 그 마음을 소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중섭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고독한 삶을 이렇게 소를 빌어서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자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뛰어넘고 있나요? 한번 이번 주 이중섭 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